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깊이가 다른 생기부는 어떤 요소에서 차별점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럼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면 차별성도 생기고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메이저 리서치 측으로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을 진행할 때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관련하여 질문하곤 합니다. 이번에 수학 활동했으니까 연달아서 엔트로피 활용해서 보고서 만들면 더 깊이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논문에 있는 용어로 세특 채우면 되지 않아요? 요즘은 탐구 주제를 찾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검색만 해도 합격생 사례가 나오고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어려운 개념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보고서나 세특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왕이면 쉬운 주제보다 어려운 주제가 낫지 않을까? 평범한 탐구보다 대학 수준의 개념을 넣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어휘력 높은 단어를 쓰면 생기부도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탐구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탐구 주제가 왜 항상 정답이 아닌지, 그리고 탐구 주제를 정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탐구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주제입니다. 합격생 생기부, 선배의 세특, 입시 자료에 나온 우수 사례, 인터넷에 떠도는 탐구 주제 추천글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남에게 좋은 탐구가 나에게도 좋은 탐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매우 좋은 탐구 주제가 다른 학생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기부를 보다 보면 주제목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로 3등급인 학생의 생기부에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자 편집, 암세포 신호 전달, 항암제 작용 기전과 같은 주제가 등장하고 화학에서는 약물 시스템, 분자 구조, 촉매 반응 메커니즘 탐구 주제가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전공과도 연결되어 보이고 탐구 수준도 깊어 보이지만 지난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은 생기부를 한 줄씩 평가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앞뒤 기록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학생이 이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화학에서 산화환원, 산염기, 반응 속도, 평형, 촉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생명과학에서 유전, 세포 신호 전달, 단백질, 항상성에 대한 이해가 누적되어 있었는지, 관련 활동이 이전 세특이나 동아리, 진로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학습 흐름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고난도의 논문이나 대학 수준의 개념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기록은 부족한데 갑자기 친환경 플라스틱 분해 소재와 촉매 반응 메커니즘을 연결하여 탐구한 경험은 눈에 띄기 마련이지만 학교의 교육 과정과 다른 세특 기록에서 연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활동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깊이 탐구한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성적을 높이기 어려웠을 텐데 갑자기 난이도 높은 활동이 있네? 직접 한 활동이 맞을까? 라는 의심으로 기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주제 난이도만큼의 과정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의심을 사게 되면서 서류 평가에서부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면접일이 다가오면서 급하게 메이저 면접 솔루션을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도 탐구 활동에 대해 물어보아도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 활동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솔직한 걱정이 섞인 답을 듣곤 합니다. 기존까지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아온 학생은 메이저 면접 솔루션을 하며 질문 추출, 답변 교정, 답변 생성 과정 외에도 담당 디렉터님과의 1대1 줌 수업을 통해 궁금한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다 보니 어려움 없이 면접에서도 잘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까지 다른 곳에서 혹은 혼자 입시를 준비하다 메이저 면접 솔루션부터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물어보았을 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LLM이 대충 알려준 내용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전문가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도 학생은 그걸 모른 채 그대로 암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이저 면접 솔루션을 통해 어느 정도 고쳐지는 경우가 많지만 디렉터님과 1대1 줌 수업을 진행해도 학생이 기존에 생각하던 난이도보다 너무 어려운 난이도거나 혹은 잘못된 지식이 너무 깊숙이 뇌리에 박혀있는지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질문만 바뀌어도 버벅이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질문과 탐구가 정답이 아니라 생기부 전체 흐름을 연결해주는 묵직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 또는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출발하여 생긴 작은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신의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무게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탐구 주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주제의 난도가 아니라 성적 흐름입니다. 여기서 성적 흐름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몇 등급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등급 하나만 보고 학생을 판단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대학은 같은 등급이라도 학교의 시험 난도, 원 점수에 기반한 표준 편차, 성취도, 선택 과목 등 대학 수학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떠한지,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는 어떠한지 가장 먼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9등급제와 5등급제 성적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9등급제는 표준
편차를 통해 과목별 학업적 우위와 소속 고교 집단에서의 위치 추정을 통해 전국 대학에서의 예상 경쟁력을 학업 역량으로 환산하고 5등급제는 표준 편차가 사라지는 만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의 조합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이저 리서치의 솔루션 노하우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학교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글자 한 개, 숫자 한 개라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가 운영을 매우 깐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 등급만 보고 합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등급만 보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그 학업 역량에 대한 기대치보다 살짝 높은 탐구 주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래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이드에 기재된 좋은 예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서도 교과 성적 추이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학과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 사례의 평가 포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입학사정관은 어떤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은 어떠한지,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떠한지, 이와 반대로 소홀한 과목은 없이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잘하는 학생인지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데 종합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그린 학생이며 그에 따른 성적 추이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분석한다는 것이죠. 해당 지원자는 1학년 공통 과목부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취를 보였고 2학년에는 화학 1, 생명과학 1 과목을, 3학년에는 화학 2, 생명과학 2 과목을 이수하며 약학계열과 연결되는 과목의 높은 원점수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관련 과목들이 안정적인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학과 관련된 약물 전달 시스템 탐구 실험을 진행하고 세특의 세포 신호 전달을 학습한 뒤 특정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 방식에 관심을 가짐으로 기재해 있더라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방향을 그린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하며 전공 경험 성취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보다 물리 과목이 높은 상황이거나 기본적인 화학과 생명과학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약물 전달 시스템 탐구 주제라 하더라도 전공 경험 성취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경희대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대학 하나의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탐구 활동이 교과 성취와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학계열 탐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항암제 작용 기전처럼 어려운 주제를 다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목에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학년이 올라가며 관련 전공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약학과를 희망한 학생인데 비교과 활동은 다양하게 쌓여있지만 생명과학 성적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되어 메이저 리서치를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약대하면 생명과학이 메인으로 알고 있어 해당 과목이 낮으니 약대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죠. 사실 합성의약품, 약물전달 시스템, 환경약학, 규제과학 등 생명과학 이외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 학생은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전환시의 가능성을 알고 이어서 원투나인 서로 솔루션을 진행해 생활기록부의 전체 흐름을 확실하게 잡고 본인만의 전공 스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입시 시즌이 되어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통해 해당 비교과를 좋아하는 약대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메이저 면접 솔루션을 통해 기존까지 생명과학에 집중하는 흐름을 바꾼 이유와 더불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어필한 끝에 생각지도 못한 약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생명과학 성적이 약하다는 이유로 약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나는 약학적 방향을 찾아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을 깊게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을 대부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걸까? 그냥 전공이면 A 과목이 메인이겠지? 그럼 이걸로 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학업 역량과 언밸런스하게 비교과 밀어붙이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전공 안에서도 세부 방향은 다양하고 학생마다 강하게 읽히는 교과 역량도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전공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어려운 주제만이 세특 탐구에 있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LLM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퀄리티 탐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소장님께서 중위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자주 하는 실수로 GPT와 제미나이에 의존해 생활기록부 내용을 무작정 고퀄리티로 만든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해당 콘텐츠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LLM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역량을 포함해 세특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그럴듯한 문장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개념과 있어 보이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학생의 성적과 수업 이해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도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GPT나 제미나이가 정리해준 대로 세특이나 보고서에 반영했다면 그 기록은 깊은 탐구가 아니라 순탄 느낌의 기록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PT와 제미나이는 수학 과목에 대한 주제를 추천해줘 이렇게만 요청
요청을 해도 풀이의 변환, SAR 모형과 같은 주제들이 뚝딱하고 나옵니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듯이 역으로 그만큼 누구나 다 하는 소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주제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를 탐구했으나 이후에 자신의 탐구 방향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발성 소재에 가까운 것이죠. 이러한 활동들이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공 적합성은 보이지 않고 이 학생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진로 역량을 쌓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생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소성이 없는 탐구는 생기부의 긍정적인 평가보다 의심을 주는 평가가 쌓이게 되며 본질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좋은 탐구는 소재의 희소성보다 탐구 과정의 희소성입니다. 수업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어떤 한계를 발견했고 어떤 후속 질문으로 이어갔는지가 분명하다면 좋은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탐구 주제가 왜 항상 정답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탐구는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잡는 것입니다. 최신 논문을 반영한 화학적 탐구나 물리학 계산 등 어려운 주제는 생기부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연결되는지 성적 흐름과 너무 떨어진 활동은 아닌지 다음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탐구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에도 소위 말해 있어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 흐름, 과목별 강점, 기존 세트 기록과 지원 전공 방향을 함께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이 학생에게 가능성 있는 주제를 뽑아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탐구는 남들이 보기에 어려운 탐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과 수업 이해도 안에서 출발해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는 탐구입니다. 오늘 내용이 수행평가와 탐구 주제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